차기 하원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오늘 진행됐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전 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확전 방지에 무게를 두고 계획됐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독감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하며 동시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스트립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전철역에서 10대 여성이 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해임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오늘 하원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의장 선출은 불발됐습니다. 당내 20명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짐 조던 위원장은 오늘 오후 진행된 하원의장 표결에서 재석 의원 432명 가운데 200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과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합의가 있으면 민주당의 도움 없이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표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 220명 가운데 20명은 조던 위원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7명의 지지를 받았고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6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나 메카시 전 의장이 공화당의 공식 후보가 아니었던 만큼 사실상 조던 위원장에게 반대표를 행사한 겁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당내 절대적 지지를 얻어 212표를 얻었습니다. 공화당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늘 저녁 재차 하원의장 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던 위원장은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20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전 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제5차 중동전쟁 화약고 앞에서 불씨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린 잠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가능성으로 언급되어 오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중동 혈맹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에 직면해 이스라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증명하고 차기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은 확전 방지에 보다 무게를 두고 계획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스라엘 방문 후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를 만날 계획입니다. 온건 노선과 접촉하며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리 대응 입장을 굳히려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병력 2,000명의 사전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은 군 자문과 의료 지원,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맡게 되고 24시간 내에 지중해 동부에 배치됩니다. 해당 병력은 현재 이스라엘 인근 중동 국가와 유럽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가운데에 차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미국 내 유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만 해도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어제 발표한 2022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모두 11,643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인에 대한 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유대인을 향한 증오범죄는 1,124건, 남자 동성애에 대한 범죄 1,077건, 반백인 966건, 반히스패닉 73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모두 499건으로 집계돼 2021년에 753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2021년 824건에서 지난해 1,000건 이상으로 늘었고 반이슬람 범죄는 158건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전반적 증오범죄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자신이 반아시아 혐오에 맞서기 위한 법안에 서명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증오로 인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로 인한 폭력에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일화는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에 대응하며 백신 동시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보건국은 올해 독감 시즌에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11주 동안 진행되는 보건국의 이번 캠페인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 특히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주의 독감 시즌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한편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와 뉴욕에서 확산 중인 일명 피롤라 변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 보건국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등 3가지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또 백신 접종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독감 사망자의 70에서 85%, 독감 입원 환자의 50에서 70%, 코로나19 사망자의 75% 이상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군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불법으로 운영되던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스트립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경 한인타운 인근 7번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돌한 경찰들은 현장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할렘에 거주 중인 32세 남성 스티븐 머싱턴으로 확인됐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의 목격자들은 건물에서 나체로 뛰어나온 여성들이 누군가 죽었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NYPD는 아직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체포된 사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웨스트 30가에 위치한 폭시 피트니스 앤 폴 트레이닝 스튜디오라는 폴댄스 아카데미입니다. 구글 맵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식적으로는 오후 5시에 영업을 종료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오전 4시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트립 클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NYPD는 이 클럽이 규정된 영업시간 외에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클럽 내에서의 말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체로 뛰쳐나온 현장 목격자들은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부터 맨하튼의 주차미터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맨하튼을 시작으로 뉴욕의 여러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주차요금이 오릅니다. 맨하튼을 시작으로 뉴욕시 전체 5개 보로에서 주차요금 인상이 시작됩니다. 우선 퀸즈는 10월 27일부터, 브루클린은 11월 9일부터, 브롱스는 11월 22일, 그리고 스테튼 아일랜드는 11월 28일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폭은 주차 위치와 수요 및 주차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된 지역은 미드타운과 로어 맨하튼인 M1 구역입니다. 이 지역의 시간당 주차요금은 $4 50센트에서 $5 50센트로 22% 인상됐고 2시간 주차요금은 $7 50센트에서 $9로 20% 올랐습니다. M2 구역인 96가 남쪽 지역에서는 시간당 주차요금이 $4에서 $5로 2시간 주차요금은 $6 75센트에서 $8 25센트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96가에서 110가 사이의 M3 구역에서는 시간당 주차요금이 $2 50센트에서 $3로 2시간 주차요금은 $4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퀸즈의 경우 플러싱과 자메이카 지역에서는 최초 1시간 요금이 $2에서 $2 50센트로 이후 요금은 $4에서 $5로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신규 건물에서의 가스 스토브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가스 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해 프로판가스협회와 뉴욕주 건축협회, 라이선스 배관공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대표하는 세라 조센슨 변호사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가스 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에 승인됐고 뉴욕주는 건물에서의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는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 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2028년에는 모든 고층 건물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물을 건설할 때부터 가스 인프라 설치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들은 1975년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에 따라 가스 스토브 사용 여부 결정은 주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결국에는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스 스토브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주택 매물의 감소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한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410만 건가량으로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모기지 금리의 계속된 상승으로 내년에도 기존 주택 판매는 큰 호황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존 주택 판매가 최소 2011년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타격을 입었고 2011년까지 연간 기존 주택 매매는 450만 건 미만이었습니다. 이후 유동성이 풍부하던 2021년 600만 건을 넘겼지만 올해에는 다시 40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원인은 금융위기 때와는 다릅니다. 금융위기 여파 당시 주택 매매 부진은 경기 침체와 주택 압류 등에 따른 것이었다면 지금은 23년 만에 최고를 찍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매물 감소 및 주택 가격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기존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 부담에 갈아타기를 망설이면서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주택 수요 둔화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 오전 퀸즈의 전철역에서 10대 여성이 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입하던 열차가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불행히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퀸즈 잭슨 하이츠의 루즈벨트 애비뉴 74가역에서 2라인 열차 남쪽 방향 플랫폼에서 여성이 선로로 떨어졌고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열차가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망자가 10세 소녀라고 말했지만 추후 18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 교통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퀸즈에서 젊은 뉴요커 한 명을 잃었다며 비극적인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뉴욕 지하철 2라인은 물론 FR라인까지 오늘 오후까지 운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한국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9,818명입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4,570명, 73.5%였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5,248명, 26.5%였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55.6%, 8,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6.5%, 캐나다 13.6%, 호주 5.9%, 뉴질랜드 3.3% 순이었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7,0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평가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체율 증가와 저축 하락,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등을 이유로 미국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9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103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 둔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소매 판매 지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범동포 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명위는 유 씨의 법원 심리가 열리는 12월 9일 이전까지 탄원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법률 비용 등을 위한 향후 기금 모금 캠페인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명위는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돼 1년 5개월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범동포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주류법 개선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요일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되고 양조업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전역에서 양조장 및 관련 사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류 부분에 종사하는 뉴욕의 소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